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SPS 랩의 서학진입니다. 오늘은 태블러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에 발표된 Why Tabular Foundation Models Should Be a Research Priority. 두 번째는 2025년 네이처에 실린 Accurate Predictions on Small Data with a Tabular Foundation 모델입니다. 마지막에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입니다. 최근 AI 연구를 보시면 텍스트 분야에서는 GPT, 이미지 분야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대부분 태블릿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기록, 정보 통계, 금융 데이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데이터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을 했고, 이로 인해 연구 격차가 이렇게 아래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자들은 라지 태블릿 모델, 즉 LTM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LTL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LTM은 다양한 표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작업에도 적응할 수 있는 대규모 모델을 의미합니다. 즉 GPT가 다양한 텍스트 작업을 한 번에 학습으로 수행할 수 있듯이 LTM도 여러 태블릿 작업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제안을 합니다. 조건 4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다양한 컬럼 타입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 정보를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태블릿 데이터의 이런 컬럼, 열 순서를 이제 보통 의미가 없고, 열 순서를 바꾸어도 동일하거나 같은 구조로 출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 현황을 보시면 크게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Representation Learning인데, 이거는 벌트를 응용해서 표를 텍스트처럼 학습하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Supervised Learning으로는 TPFM, TTransformer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정 분류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렇게 범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너러티브 러닝인데, 현재로는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고, 특히 LLM을 활용한 표 생성은 숫자 처리 그리고 비용 정확도 문제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LTM의 응용 가능성을 보면은 공익적 활용과 이런 과학 연구 기여에 쓰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리스폰서블 AI 측면에서는 소수 집단 데이터를 보강을 해서 신서틱 데이터를 생성해서 공정한 예측과 민감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학 연구에서는 자동 메타 분석과 다각제 데이터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후 데이터와 질병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폭염이 호흡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1TM은 좀 사회적이나 과학적 기여가 매우 크다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 능력이나 확장성, 평가 기준, 이런 편향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은 태블릿 데이터는 여전히 가장 흔한 데이터 형태이고, 아직 대형 모델의 연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회가 많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도전도 있지만 이렇게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GPT 시대의 다음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논문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두 번째 논문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 지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베이지안 스티어럼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베이지안 추론은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사후 확률을 이렇게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과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좀 계산이 복잡을 해서 실제 적용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베이지 정리를 보면 베이지 정리에서 posterior probability는 사건 D가 이렇게 발생을 했었을 때 이렇게 가설인 사건 H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likelihood는 이 사건 H가 발생을 했었을 때 사건 D가 발생할 확률, 우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건 H가 발생할 사전 확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건 D가 발생할 확률,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신뢰도를 이렇게 갱신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앞에 이 수식을 봤는데요. 이 수식은 프라이어를 이제 모델 파라미터 관점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타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라이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관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의 수식을 보면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파라미터 추정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분포가 이렇게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후 예측 분포라고 해서 PPD라고 부르는데요. PPD는 이제 기존 데이터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y의 값의 분포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을 하는 이 적분 과정이 매우 인터랙터블해서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되게 좀 어려운, 계산을 하기에는 실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PD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인데요. 일반적인 회귀가 하나의 함수 fx를 찾는 거라면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은 가능한 모든 함수 분포 중 학습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분포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이렇게 사후 평균, 하늘색 영역은 사후 표준 편차를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예측값과 이렇게 불확실성까지 동시에 제공을 하는 게 GPR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계산량이 좀 많아지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평균 주변으로 표준 편차가 되게 적은 걸 볼 수가 있고, 데이터 모수가 적은 부분은 표준 편차가 이제
넓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PD를 추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BNN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경망은 파라미터를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학습을 하지만 BNN은 파라미터 자체를 확률 분포로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라미터 값들을 확률 분포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즉 세터를 하나의 벡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 값에 대한 예측 분포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려면 또 계산량이 많고 수렴이 어렵다는 이렇게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프라이어 데이터 피티드 네트워크스의 PFN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이지안 추론에서 이제 프라이어를 반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산 과정이 되게 인터랙터블해서 PPD로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PD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요. 이게 프라이어 데이터 피티드 네트워크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리 수많은 프라이어 분포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둬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추가 학습 없이 바로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메타러닝의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 데이터 셋으로 이렇게 라벨을 알고 있는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서 쿼리와 로스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K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번 로스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PFN을 이 파라미터 세터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PPD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어 데이터, 그러면 프라이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프라이어를 데이터로 생성하는 방식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제한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이제 분류 문제라면 이제 y의 중간값을 찾고 크면 중간값보다 크면 1, 같거나 작으면 0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 문제를 만들고요. BNN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다양한 신경망 구조를 기존의 동일 구조에서만 이렇게 생성을 했던 것을 이렇게 모델 구조로 이렇게 샘플을 하게 됩니다. 뭐 노드 개수를 바꾸거나 레이어 깊이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바꾸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러면 이제 다양한 구조에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인공 데이터셋을 통해서 PFN을 미리 경험을 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FN의 이제 학습 구조를 보면 PFN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실제로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테스트 포인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테스트 포인트 간에는 마스킹을 하게 해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안 주게 학습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샘플 간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어테이션 마스크를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결과를 보면 이제 두 샘플 포인트에 대한 PPD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어쨌든 클로즈드 폼으로 PPD를 계산한 결과 계산하는 이제 GP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비교해 봤었을 때도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FN을 썼을 때 뭐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은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튜닝을 했지만 그래도 PFN이 어쨌든 성능 부분에서 더 좋았다. 그리고 시간도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모두 우수함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TPFN의 이제 V2 버전 2 논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2의 그러니까 버전 2로 2025년 네이처 논문에 발전이 되었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 1D로 했던 거를 2D TPF의 레이어로 이렇게 쓰면서 샘플 간의 어텐션 뿐만 아니라 피처 간의 어텐션까지도 이렇게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샘플 피처 간의 어텐션을 적용한 버전 1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샘플 간의 어텐션까지도 서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캐주얼 모델 기반 프라이어티는 단순 랜덤한 생성이 아니라 이제 인가 구조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신서틱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 간의 이렇게 콜레이션 등을 이렇게 따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속성에서도 이제 일반화 성능이 개선됨을 좀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스텝 펑션의 경우에도 이렇게 TPFN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리니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TPFN에서는 이렇게 스텝 트루 데이터와 동일하게 이렇게 스텝 펑션을 구현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끊겨져 있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잘 형성을 했다. 그리고 이런 그리고 PFN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상태로도 다른 모델에 이제 튜닝을 한 성능보다 나은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은 이게 진한 색이 디폴트고 이제 연한 파란색이 튜닝을 한 건데요. 이 튜닝 전후의 차이도 거의 없지만 튜닝 전에도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뛰어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캡부스트와 이제 TFF 간의 성능 데이터 셋에 이제 비교를 하셨을 때도 대부분의 경우 다 TFFN이 더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였다. 파인 튜닝을 하면 조금 더 높은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도 당연히 보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어트리뷰트에서도 이렇게 샘플이 빠졌거나 뭐 샘플 수, 뭐 피처 수 이런 거와 이런 실험에서도 비교를 했었을 때 PFN이 성능이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이제 덴서티를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도 거의 뭐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분포를 이제 스태틱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이렇게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인베딩한 데이터를 잘 구분을 하고 있다. 뭐 여러 다른 사인 커브로 구성된 데이터에 파인 튜닝을 해서 이렇게 더 거의 유사하게 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FN은 단순한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예측 알고리즘 자체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큰 데이터셋 그리고 데이터 드리프트 대응, 멀티모달 확장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